다리랑카는 말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우리 자신이 창조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얕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결정된다는 깊이 있는 관점이다. 현실 창조의 핵심은 진동 상태, 즉 우리의 에너지 주파수에 있다. 다리랑카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과 같은 주파수의 것만을 인식할 수 있다. 마치 라디오가 특정 주파수에 맞춰져야 해당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과 같다. 부정적인 에너지 상태에 있으면 부정적인 선택지만 보이고 긍정적인 상태에 있으면 더 많은 가능성과 기회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여러 갈래로 나뉜 길들 중에서 선택해가는 과정과 같다. 각각의 선택은 서로 다른 현실로 이어지는 길이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떤 존재 상태에 있느냐에 달려있다. 높은 진동 상태에 있으면 더 많은 선택지를 볼 수 있고 낮은 진동 상태에 있으면 제한적인 옵션만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유의지와 운명의 관계다. 다리랑카는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영혼 차원에서 이번 생의 전반적인 인생 경로를 설계한다고 한다. 이는 우리가 겪을 주요한 도전과 과제들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도전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떤 속도로 경험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이를 복대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다. 우리는 특정한 복도를 걸어가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경로다. 하지만 그 복도를 어떻게 걸어갈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뛸 수도 있고, 천천히 걸을 수도 있고, 거꾸로 걸을 수도 있다. 행복하게 걸을 수도 있고, 슬프게 걸을 수도 있다. 복도, 양쪽의 문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도 있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 복도는 정해져 있지만, 걸어가는 방식은 우리의 자유다. 열정은 다리랑카의 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열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다. 우리는 영혼이면서 동시에 물리적 존재를 경험하고 있는 상태다. 영혼의 일부는 여전히 영적 차원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안내를 보낸다. 이 안내는 에너지 형태로 전송되는데 우리의 물리적 몸이 이를 열정, 흥분, 창조성, 사랑의 감각으로 번역한다. 따라서 어떤 일에 대해 다른 것보다 더 큰 열정을 느낀다면 그것은 영혼이 이것이 다음 단계야, 이것이 너의 진동이야, 이것이 너야 라고 말하는 것이다. 열정에 따라 행동하면 영혼이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많은 기회를 보내준다. 하지만 열정을 느끼면서도 행동하지 않으면 영혼은 이미 보낸 기회에 먼저 행동할 때까지 추가 기회를 보내지 않는다. 물리적 현실의 언어는 생각이나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따라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느끼는 것에 대해 실제로 행동할 때 영혼과의 소통이 완성된다. 이것이 열정을 따르는 것이 단순한 감정적 만족을 넘어서 영적 성장의 도구가 되는 이유다. 풍요에 대한 다리랑카의 정의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관념과는 다르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풍요란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돈은 풍요의 한 형태일 뿐이고 풍요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선물을 받는 것도 풍요의 한 형태다. 필요한 것을 공시적으로 누군가가 줬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물건을 현실화한 것이다. 물물 교환할 것이 있는 것도 풍요다. 동시성도 풍요의 형태다.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말이다. 상상력도 풍요다.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쉽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특히 소통도 풍요의 중요한 형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다. 하지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놀랍도록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도움을 주려고 한다. 예를 들어 집세를 낼 돈이 없어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면 집주인과 솔직하게 대화해보라.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보자고 제안하라. 집주인이 추가 시간을 주거나 이번 달 집세를 면제해주거나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줄 수도 있다. 다리랑카가 들려준 사진작가 이야기는 이런 풍요의 다양성을 잘 보여준다. 한 사진작가는 전 세계 성지들을 돌며 사진을 찍는 것이 꿈이었지만 돈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바샤르의 원리를 이해했기에 이것은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했다면 영감 자체가 차단됐을 것이다. 대신 그녀는 항공사를 찾아가서 제안했다. 제 포트폴리오를 보세요. 저를 전 세계로 무료로 보내주시면 성지들의 아름다운 사진을 찍어서 당신들의 브로셔에 사용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항공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최고급 호텔에서 머물게 해주고 최상의 음식을 제공하며 그녀의 꿈을 실현시켜 주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녀가 다른 형태의 풍요에 열려 있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는 안 돼 라고 생각할 만한 방법이었지만 그녀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두었다. 또한 그녀는 공정한 교환을 제안했다. 그냥 공짜로 달라고 하지 않고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가치를 명확히 제시했다. 믿음과 신뢰, 자신감에 대한 다리랑카의 관점은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신감이 부족해 또는 나는 신뢰할 수 없어라고 말한다. 하지만 자신감이나 신뢰의 부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자신감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을 생각해보자. 그 사람은 자신이 자신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한다. 즉, 내가 자신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실제로는 그 통제력을 잃은 상태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자신감이나 신뢰, 통제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못된 곳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선호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확신하고 원하지 않는 결과들을 신뢰하고 부정적인 패턴들을 통제하고 있다. 해결책은 이러한 능력들을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것들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다. 왜 우리는 부정적인 것들에 확신을 갖게 될까?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사회, 가족, 교육 시스템을 통해 우리는 특정한 믿음들을 받아들이도록 학습받았다. 이런 믿음들 중 일부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지 않는데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믿음 체계를 점검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어떤 믿음들이 우리의 영혼의 진동과 일치하고 어떤 믿음들이 그렇지 않은지 구별해야 한다. 일치하지 않는 믿음들은 과감히 놓아버리고 진정한 자아와 일치하는 믿음들만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자아로 깨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영혼이고 물리적 현실은 영혼이 자신 안에서 창조하는 경험이다. 영혼을 빛의 구체로 상상해보자. 영혼은 자신의 에너지 패턴들을 중심부로 집중시켜서 물리적 마음이라는 결정체를 만든다. 이것이 물리적 존재로서의 우리다. 하지만 물리적 마음이 다시 확장되기 시작하면 더 영혼과 같은 특성들을 개발하게 된다. 텔레파시나 초감각적 기능들이 그런 것들이다. 더 확장되면 유체 이탈을 경험할 수 있고 임사 체험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죽음은 완전히 영혼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물리적 삶은 영혼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과 같다. 물리적 경험으로 집중했다가 영혼 경험으로 확장하고 다시 물리적 경험으로 집중하고 다시 영혼으로 확장하는 과정의 반복이다. 죽음은 단순히 관점의 변화일 뿐이다. 우리가 꿈에서 깨어날 때를 생각해보자.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실제로 느껴진다. 하지만 깨어나면 꿈이었구나. 이게 진짜 나야 라고 깨닫는다. 죽음도 비슷하다. 물리적 삶에서 벗어나면 이게 진짜 나였구나 라고 기억하게 된다.
분리의 환상에 대해서도 다릴 앙카는 독특한 관점을 제시한다. 분리감은 환상이지만 동시에 목적이 있는 환상이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이지만 그 하나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 완전히 동질적이고 차이가 전혀 없다면 자기 인식이 불가능하다. 자기를 알기 위해서는 자기가 아닌 것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거울의 방에 비유할 수 있다. 거울의 방에서 우리와 반사된 모습들 사이에 진짜 분리가 있을까? 없다. 모든 반사들은 하나의 우리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그 반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하나의 의식의 다른 관점들이다. 나는 다른 관점에서 본 너이고 너는 다른 관점에서 본 나이다. 이런 분리의 환상은 전체 의식이 자기 자신을 모든 가능한 방향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각각의 개별 의식은 전체의 한 관점이다. 이것이 의식이 자기 인식을 갖게 되는 방식이다. 자기 자신이면서 동시에 자기와 다른 존재이기도 한 상태. 이것이 의식 안에서 자기 인식을 만든다. 바샤르의 5단계 공식은 다릴 앙카가 제시하는 삶의 변화를 위한 실용적 도구다. 이는 마치 기계를 조립할 때 사용하는 설명서와 같다고 그는 말한다. 설명서대로 정확히 따라하면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임의로 단계를 빼거나 더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열정을 따르는 것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열정, 흥분, 매력을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먼저 하라. 이는 거창한 인생 목표일 필요가 없다. 산책하기, 책 읽기, 친구와 대화하기, 식사하기, 영화 보기 등 일상적인 것들도 포함된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단, 이것이 진정한 열정인지 확인해야 한다. 때로는 두려운 일을 피하기 위해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척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까지 최대한 추진하는 것이다. 때로는 흥미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다. 이는 다른 것을 보라는 신호일 수 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흥미를 꺾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흥미가 줄어든다면 이제 다른 가장 열정적인 것을 찾아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동시성이 우리를 안내한다. 세 번째 단계는 결과에 대한 집착이나 가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실제로는 모른다. 물리적 마음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결과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적인 결과는 영혼에게는 시작점일 뿐일 수도 있다. 영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더 좋은 방식으로 전달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시각화나 상상은 결과를 고정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에너지에 대해 흥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것 또는 더 좋은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결과를 놓아버리고 신뢰해야 한다. 네 번째 단계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무엇이 일어나느냐보다는 일어난 일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 삶의 차이를 만든다. 객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필요도 없다.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상황에서 긍정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 상황이 우리 삶에 있는 이유를 찾고 그것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 상황은 역할을 다했기 때문에 사라진다.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계속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 최소한 선호하지 않는 경험도 명확성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내가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대비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짜 자신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된다. 다섯 번째 단계는 믿음 체계를 점검하는 것이다. 부정적이고 두려움에 기반한 믿음들 중에서 우리의 진정한 영혼 진동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어 놓아버려야 한다. 이 다섯 단계를 모두 실행하면 일련의 효과들이 나타난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대되고 에너지가 넘치며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 기다려진다. 이것이 최소 저항의 경로가 된다. 여전히 도전은 있지만 침착함과 자신감, 창조성과 호기심을 가지고 직면하게 된다. 모든 것이 모험이 된다. 이는 또한 연결의 경로가 된다. 우리의 가장 높은 열정을 표현하는 모든 기회들이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올 것이다. 풍요와 지지의 경로도 된다. 흥미를 계속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형태든 풍요가 찾아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는 반사의 거울 역할도 한다. 열정을 따라 행동하면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 숨어있던 부조화스러운 믿음들이 드러날 것이다. 이는 그 믿음들을 처리하고 놓아버릴 수 있게 해준다. 흥미롭게도 우리의 흥미와 맞지 않는 믿음을 발견하는 것 자체도 우리의 흥미의 일부가 된다. 그 믿음을 놓아버림으로써 그 에너지를 우리의 추진력에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성에 대한 다릴 앙카의 관점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연결되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물리적 시공간의 신호라는 것이다. 물리적 현실에서는 모든 것을 선형적 시간 순서로 펼쳐놓아야 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가 다른 하나와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조율되어 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에는 사고가 없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경험하고 있든 그것은 다양한 이유로 일어나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더 중요한 교훈이 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모든 것이 조율된 결과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에 걸렸다고 하자. 이는 우리에게 속도를 늦추라는 교훈일 수도 있다. 또는 계속 시속 100km로 달렸다면 8km 앞에서 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는데 그것을 보호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배워야 할 교훈을 위해 교통체증이 필요했는데 우리가 그 체증을 만드는데 동의한 것일 수도 있다. 모든 것은 오케스트라다. 언제나 조율이 되어 있다. 사고란 없다. 이를 인식할 수 있다면 삶의 모든 순간이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 동기부여 메커니즘에 대한 다릴 앙카의 설명은 인간 행동의 근본적 원리를 다룬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는 것을 즉시 선택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믿는 것에서는 즉시 멀어진다. 이것이 우리 내부의 동기부여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왜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자신에게 해로운 선택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계속해서 자신을 비하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는 그 행동이 대안보다는 낫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자신을 높게 평가했다가 실망당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기대를 낮춰두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습관이야,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의 관점에서는 습관이란 자신이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행동이다. 만약 자신이 어떤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습관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렇다면 왜 그런 선택을 계속하는가?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은 자기 탐구로 이어진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지? 이 선택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준다고 믿는 거지? 대안이 왜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자신도 몰랐던 믿음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정말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가 있나? 라고 검토할 수 있게 된다. 물리적 현실의 본질에 대해서도 다릴 앙카는 독특한 관점을 제시한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물리적 현실은 영혼이 꾸는 꿈과 같은 것이다. 꿈속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물리적 현실에서도 각성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각성 상태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더 유연해진다. 다릴 앙카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준다. 샌프란시스코 근처에서 친구와 함께 한 식당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호텔 직원이 알려준 길로 갔더니 그 방향으로는 절대 그 마을에 갈 수 없는 길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길로 가서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 나중에 다시 그 길을 따라가 보니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있었다. 그들이 어떻게 그 식당에 갔는지 물리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들은 호텔 직원의 말을 완전히 믿었기에 저항이나 의심 없이 그 길을 따라갔고 실제로 도착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은 시간과 공간이 우리의 투사이며 우리가 물리적 현실을 정의하는 규칙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각성 상태에서는 이런 규칙들이 더 유연해질 수 있다. 지구라는 행성에 대한 다릴 앙카의 관점도 흥미롭다. 그는 지구를 일종의 학교, 그것도 졸업반 학교라고 본다. 어려운 학교이지만 영혼들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마스터하는 곳이다. 깊은 극성과 부정성, 두려움이 가능한 세상에서 어둠을 빛으로, 부정을 긍정으로, 제한을 자유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배우는 곳이다. 이것이 지구에서 인간으로 태어나기로 선택한 영혼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학습 과정을 통해서 창조 자체가 확장된다. 존재의 구조는 변하지 않지만 창조가 확장되는 방식은 우리가 그것과의 관계, 그것에 대한 관점, 그것의 경험을 바꿈으로써이다.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과정이다.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항상 새로운 관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잠재 능력에 대해서도 다릴 앙카는 여러 가지를 언급한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영적 가이드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능력이나 아카식 레코드에서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사람들이 만진 물건의 진동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우도 많다. 텔레파시에 대한 다릴 앙카의 정의는 기존 개념과 다르다. 그는 텔레파시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 같은 파장에 있어서 같은 시간에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정 주파수에 있으면 그 주파수가 만드는 생각을 하게 된다. 따라서 같은 주파수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종종 서로의 생각을 정확히 알고 문장을 완성해주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들이 서로의 마음을 읽는 것이 아니라 같은 파장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다릴 앙카는 텔레파시를 테렌파시라고 부르기도 한다. 공감적 연결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는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능력들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지만 다릴 앙카의 관점에 따르면 앞으로 더 높은 주파수의 존재들과 접촉하게 되면서 이런 능력들이 자연스럽게 발달할 것이라고 한다. 모든 사람이 모든 능력을 가질 필요는 없고 각자의 인생 경로에 필요한 일부 능력들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다릴 앙카의 관점들은 하나의 철학적 프레임워크로서 개인이 자신의 삶을 더 의식적이고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한다. 이 모든 개념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점을 통해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경험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아이디어들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해보고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